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도전 아파트 빌딩 격리 실무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획득 방법과 정보 분석 방법, 실무 팁, 그리고 면접 때 핵심 키워드 세 가지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팩트 체크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자격증 소개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도전 아파트 빌딩 격리 실무 오리엔테이션 마칠까 합니다. 먼저 취업 정보 획득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죠. 아파트 빌딩 관리 사무소의 격리 담당과 서무 담당의 채용 정보만을 다루는 취업 포털입니다. apatin.net인데요. aptin.net입니다. apatin. 아파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개설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취업 정보를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격리와 서무 담당의 채용 정보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리죠.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홈페이지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각 시회별로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시회별로 구인 게시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취업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은 취업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네요. 또한 위탁관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인 게시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위탁관리 회사별로 회사에서 필요한 단지의 인력을 채용하는 구인 정보를 별도의 게시판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정보를 통해서 취업 정보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보 분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항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퇴근 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출퇴근 거리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요. 또한 아파트, 상가 이런 건물의 형태도 너무 개념하시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세대수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약 300세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도전을 하시는 것, 승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봉의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제시하는 구인 정보가 있다면 그곳은 기존의 경력자들도 상당히 도전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다음은 격리 담당과 서무 담당, 이런 직책과 직급에 연연하시지 말고 도전을 하십시오. 서무 담당이라 할지라도 세대수가 큰 곳이라든지 건물의 규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죠. 격리 담당의 기틀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난방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개별 난방 자신 있고 당당하게 도전하십시오. 그런데 중앙난방 가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중앙난방에 대한 지식을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지역난방이라든지 열병합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중앙난방에 해당이 되는데, 또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열 교환기에 의해서 냉방, 중앙 냉난방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있죠. 공조기가 있어서 해당 지식을 조금 준비를 하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력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신다면, 자, 일단 무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도전하셔야죠. 그리고 1년 이상 체크되어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2년 이상, 네,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만 3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 곳이라면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력서, 자격증,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기억하시죠? 자격증, 어떤 자격이 있었나요? 네, 관리소 ERP 운영사, 그리고 공동주택 ERP 회계 운영사, 또한 집합건물 ERP 매니저 자격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회계 능력과 실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격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습 과정에서 입력한 전산 정보를 페이퍼로 출력을 하는 거죠. 전표처를 만들고, 그리고 재무제표와 관리비 명세서를 포함하는 결산서처를 준비하신다면 매우 좋은, 매우 유리한 승률을 높이는 그러한 조건이 됩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동료와 함께 가기.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상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상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물건 취급하거나 우리를 상품화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세일즈맨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대방에게 물건을 하나를 제시를 하면, 상품을 하나를 제시를 하면 그 상대방은 그 상품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50대 50의 확률을 제공받는 것이라 합니다. 의사결정이 반반이 되겠죠. 단순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두 가지의 상품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경우에는 A를 구입할 것인지 B를 구입할 것인지 또는 구입을 안 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의 의사결정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확률이 달라지죠? 네, 거절할 확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첫 번째는 50%, 두 번째 두 가지의 상품을 제공했을 때는 바로 33.3333%라고 굉장히 낮아집니다. 동료와 함께 감으로써, 그리고 또한 그 동료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희생펀트, 희생플라이 이런 개념의 전략적인 접근도 가능하겠죠. 자, 동료와 함께 가기, 취업 승률을 높이는 정보 분석을 활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무 팁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자, 지금 자막에 일청경소 승진한 급수위 장안사 전수가지 정생보대 선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냐 하면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오는 일반관리비에서부터 선거관리운영비에 이르는 관리비 등 부과 항목입니다. 자, 아파트 빌딩 관리는 땡땡땡으로 한다. 법대로 한다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가운데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은 아주 세세한 부분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저렇게 자세하게 항목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대한 세세한 구분은 아직 없죠. 반면에 공동주택의 처리 기준이라는 공동주택의 회계 방식을 준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집합건물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해당 관계 법규를 여러분들께서 준수를 하셔야 된다.
실무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실무 팁입니다. 바로 관리 방법에 대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위탁관리, 그 다음이 자치관리, 마지막에 도급관리가 되겠습니다. 도급관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급관리라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관리회사를 선정을 해서 해당 단지나 건물을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관리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겠죠. 도급이윤을 받는데요. 해당되는 도급비용 전체를, 예를 들면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통째로 관리회사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해당 단지의 통장에서. 그러면 관리회사의 계좌에서 개별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임금이 지급되는 이런 형태의 방식이 특징이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위탁관리는 공동주택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의 약 70% 정도가 바로 우리 위탁관리 방식에 의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나머지 약 30%가 해당이 되는 방식인데요. 위탁관리 방식의 경우에는 역시 도급관리 방식처럼 관리회사를 선정을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래서 해당 관리회사가 해당 단지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 해당 관리회사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치관리 방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고 해당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관리 조직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탁관리 방식에 대한 자금 흐름, 실무 팁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형태의 관리 방법 중에 위탁관리 방법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고 해당 계좌로 관리비를 수납하게 됩니다. 그 계좌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직접 각 개인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통장에서 해당 직원들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기타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게 해당 계좌에서 직접 계약대금을 지급하죠. 자, 여기에서 계약관리 방식의 직영 또는 용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실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관리비가 수납됩니다. 여기에서 지출은 해당 당사자들에게 해당 단지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이 되죠. 위탁관리 방식이니까 위탁관리 수수료만 위탁회사에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와 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의 이 입주자 대표의 명의 계좌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풀어보시죠. 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직원의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에서 직원의 급여 계산은 과연 누가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 네가 한다. 네가라는 것은 본사 단지를 의미합니다. 자, 내가 한다. 단지 경리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위탁, 그리고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내가, 즉 단지의 경리가 직원들의 임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면접 키워드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관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입주자 대표회의, 입대회라고 제가 줄인 단어를 썼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면접, 그리고 관리사무소장과의 면접, 마지막으로 본사 면접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단지에 대한 애착심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님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신뢰감이 중요하죠. 이에 비해서 본사 면접에 있어서는 소속감을 여러분들께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본사는 사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본사의 방침이나 또는 본사의 지시, 본사의 규정 등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면접에 있어서 애착심, 신뢰감, 소속감을 각 면접관별로 차등을 둬서 어필을 하는 것이 면접의 핵심 키워드 되겠습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직업, 그리고 정기적, 장기적 직업, 높은 취업 가성비, 그리고 차별화된 비전에 대한 항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적 직업이죠? 자, 어떤 측면에서 안정적이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급여적인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번 이 아파트 빌딩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의 경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관리사무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장기적 직업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이 장기적 직업이다라는 부분에 생각을 달리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체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회사가 변동이 됐을 때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사실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업 자체는 해당 단지를 옮길 뿐이지 해당 직업 자체는 아주 정년까지 오래오래 다닐 수 있는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소정의 경력만 있다면 직장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점점 가까운 곳 또는 보수가 점점 높은 곳으로 오히려 한번 취업을 한 경력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한 길을 선택을 하고 본인이 바로 주도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직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은 취업 가성비. 저희가 아파트 빌딩 격리 담당자가 되기 위한 학습의 기간은 3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봅니다.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약 그 정도의 수업 기간을 수행을 하면 격리 담당자로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OA라든지 사무 능력에 대해서는 기초가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엑셀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든지 또 워드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엑셀로는 관리비 부과 업무 때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는 공문이라든지 공지사항, 공고문 이러한 업무의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역량은 필수적이 되죠. 자,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약 3개월 정도 학습 기간을 봅니다. 그런데 이 3개월 정도의 학습 기간을 통해서 오랜 기간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 가성비가 높은 직업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비전입니다. 이미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 비전이 타 직업에 비해서 아주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경단 여성에게 맞춤 호환적인 직업이면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부도가 없죠.
경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창업, 부가대행업이라는 아주 대단히 경쟁력이 있고 신종 사업이죠. 신종 사업, 신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직업입니다. 아파트 빌딩, 경리, 사무직에 대한 비전은 이렇게 차별화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딩 경리는 땡땡땡 도전이다. 자,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도전이다. 아파트 빌딩 경리는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소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자격직인데요. 관리소 ERP 운영사 1, 2급과 집합건물 ERP 매니저 1, 2급, 그리고 공동주택 ERP 회계 운영사 자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ERP 회계 운영사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인증을 받고 어디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시험을 치실 수가 있죠. 그 수준은 관리소 ERP 운영사 2급 또는 집합건물 ERP 매니저 2급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관리소 ERP 운영사와 집합건물 ERP 매니저의 경우에는 지정된 고사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부정행위를 단속하면서 시행이 됩니다. 국가 공인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된 자격이죠. 그 시험 범위라든지 검정 기준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교재들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각 자격별 전용 교재들이 현재 발간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 서적이 되겠습니다. 관집공, 관리소 ERP 운영사, 집합건물 ERP 매니저, 공동주택 ERP 회계 운영사, 관리비 비리를 구축합니다. 자, 본격적인 아름다운 도전 아파트 빌딩 격리 실무 차시 예고 제1강 예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관리소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관리소 회계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관리소 회계의 특징에는 하이브리드 회계,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전, 아파트 빌딩 격리 실무,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